예, 내 맘의 한시 4주차 네 번째 시 소옹의 나기음이라고 하는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번으로는 9번째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11면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송 오자 가운데 우리가 앞서 장제의 시를 봤죠. 토상이라는 시를 봤고 이번에는 소옹, 소강절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북송 오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엔 나기음이라고 하는 시를 읽겠습니다. 나자는 느지막이, 게으르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게으를 나자거든요. 아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겁니다. 기자는 일어날 기자고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느지막이 마음 내게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뜻이죠. 기자는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음은 읍조릴 음자입니다. 이 시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평범한 시만은 아닌데요. 해석은 한번 해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옹이라고 하는 분은 자는 요부고요. 그다음에 요자가 이게 제가 한자로 조금 잘못 넣은 거 맞네요. 요부고요. 그다음에 시오는 강절, 그러니까 소강절 또는 강절 선생이라고 부르고요. 황극경세라는 책을 지었고 주역에 좀 능했던 분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반기, 불기, 몽, 교후. 여기 지금 음으로는 여기 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교로 읽으면은 잠에서 깰 교자입니다. 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을 각자잖아요. 잠에서 깰 때라고 하는 뜻을 가질 때는 교라고 발음을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각성하다, 대각하다 할 때는 각이라는 부분은 일때는 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다 할 때, 도를 깨닫는 것은 각이고요. 잠에서 깨는 건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기, 불기, 몽교후라고 해야 되고요. 사수, 무수, 정권시, 옹금, 츠과, 미, 험기, 험입니다. 글자 좀 어렵죠. 이 흠자 잘 안 나오는 글 텐데 이게 마음 내켜 하다, 만족스러워 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험자입니다. 염의 낙화, 료, 남비. 료자는 얽히다, 설키다, 요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이를 깨어났는데 잠에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반쯤은 기억나고 반쯤은 기억나지 않은 상태. 그때 막 잠에서 깬 뒤에 그 몽롱한 상태가 바로 일구고요. 뭔가 내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 따지고 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내 감정 상태가 갑자기 이제 뭐 에이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지 않은 그런 늘어진 상태. 이게 바로 이구의 문제입니다. 삼구는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을 끌어안고서 옆으로 누워.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바로 누워서 이불 덮고 자다가 옆으로 못 누워가지고 이불 끌어안고 돌돌돌 말아 있으면서 일어나기 싫어. 뭔가 일어나기 깨름직하고 내켜하지 않는 게 바로 삼구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내 시선을 뒀던 저 주렴 너머로는 꽃들이 막 요란하게 날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구입니다. 기자는 하나하나 분별할 때 쓴 말입니다. 이 기라는 것은 기록할 기자인데 이 기자는 기록할 기자인데 이것은 하나하나 분별해서 기억하는 걸 가리킵니다. 분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세세하게 오늘 근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보였다면은 얼굴은 뭘 했고 뭐 여기 손에는 뭘 들었고 액세서리는 뭐라고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게 바로 기자입니다. 근데 반쯤 기억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반쯤 사실 기억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불기라고 했으니까 사실 의미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은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뭔가 본 것 같아 이러면서 하다가 반쯤 기억하다가 에이 냅두지 뭐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기억하기 싫어하면서 그냥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기억나지 않는이라 했지만 기억하지 않는
반쯤 기억해내다가 기억하지 않는 꿈에서 깬 뒤라 그러죠. 꿈에서 방금 내가 깬 뒤 시간이죠. 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이 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는 거고요. 반쯤 기억이 나요. 반쯤 뭐가 보이는 것 같다가 다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 기억해서 지금 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뭐 이렇게 재생을 해서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 그냥 냅둬 버리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니까요. 꿈에서 깬 뒤라오. 그다음에 사수무수. 내가 시름에 겨운 것 같아. 뭔가 이 내 머리를 갖다가 휘어잡는 어떤 나를 메워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딘가를 향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면서 뭔가 자꾸 찝찝하고 뭔가 집착돼 있고 매어 있고 구애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끝내 그것이 나에게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게 무수예요. 시름이 없는, 시름을 갖고 있지 않는. 씨름하는 듯 하다가 씨름 겨운 듯 하다가 내가 결국엔 씨름을 내가 품지 않는 그게 언제요? 정권시죠. 내 마음이 권이라는 것은 싫어하다, 느슨해지다. 사실은 이 권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물릴 염자로 이렇게 해놓게 됐습니다. 이게 염자인데요. 물릴 염자예요. 잘 모르시죠? 물리면은 싫어할 실증 내는 겁니다. 실증날. 계속 맛있는 걸 먹으면 아 그만 먹을래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물려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려서 실증이 날 때요. 내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죠. 늘 피곤하잖아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품다가 아유 이제 그만할래 이제 늘어질래 이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럴 때가 바로 정권이에요. 그러고 보면 씨름하는 듯 하다가 내가 아마도 뭔가 이렇게 꿈에서 뭔가를 본 거라고 하는 것은 그 꿈꾸기 잠자기 전까지 꿈을 꾸기 전 잠자기 전까지 나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고 나서 또 끝내 사실 나에게 그냥 따지고 보면 내가 씨름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씨름을 품지 않는 품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워는 없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하지 않는 이래 되면은 이건 약간 의지적인 부분의 해석이 가능하죠. 이때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내 감정 상태가 쫙 풀어지는 거죠.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으면 아 저기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귀찮아고 뭐 뭔가 이렇게 주가 약간의 자극에 주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권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뭐 그런 그러려니 하고 아니 뭐 그런가 봐 하면서 넘어가는 거 그게 정권입니다. 후라고 돼 있고 시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딱 보면 이 소음은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어느 딱 순간. 전체적인 과정이 아니라 딱 순간에 압축을 했어요. 마음이 갑자기 확 늘어지는 거. 꿈에서 지금 깨어버린 상태, 몽롱한 상태. 그게 바로 반기불기고 그다음에 사수무수한 거죠. 순간에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 같은 걸 보면 사진 한 장에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을 찍었는데 어, 그 얼굴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물론 어떤 시들은 1, 2, 3, 4, 9 안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탁탁탁 진행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딱 지점, 딱 포인트, 포인트 하나를 딱 정해줍니다. 그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순간 속에서 수많은 얘기를 담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1구하고 2구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 2구는 대단히 형용이 이 가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감정이 이렇게 느긋해질 때를 보면 나에게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걱정거리가 된 것도 아니었어. 그다음에 꿈에서 막 깨어들 날 때 보면은 뭔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밤에 누군가를 본 것 같기도 해. 뭐 불쾌한 기분도 있을 수가 있고 유쾌한 기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순간이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기억도 잘 안 나요. 또 씨름인 줄 알았는데 씨름도 아니었어요. 이런 거죠. 씨름 자체가
나에게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꼭 시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마음이 늘어질 때는 시름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시름이 아니었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정권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옹금, 치과, 미염기, 염해, 낙화, 요란비였습니다. 옹금, 우리도 이제 일어나기 싫을 때 이불 끌어안고서 그냥 모로 눕잖아요. 이 치과라고 하는 게 바로 모로 눕는 건 옆측자, 와자, 누라자예요. 미험기. 미자도 재밌네요. 아직 뭐뭐하지 않다. 아직 내켜하지 않다. 아직 일어나는 것을 내켜하지 않다. 아직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입을 끌어안고 모로 누워서 아직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데 그죠? 그래서 이불을 안고 모로 누운 채 일어나긴 내키지 않거니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 눈에 비친 것이 있어요. 일어서면은 안 보일 수 있는데 일어서지 않고 누우면은 주렴 밑으로든 뭔가 바깥 세상이 보여요. 그죠? 일어나면은 얼굴은 주렴으로 가려지죠. 그런데 누워버리면은 그 주렴 밑으로 해서 바깥 세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염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렴이 구슬발 정도 되면은 저 너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창 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죠. 누워서 창 보는 겁니다. 그 창을 낼 때 누워서 보는 창인지 앉아서 보는 창인지 서서 보는 창인지 이게 좀 다르지 않겠어요? 전에 어느 고가에 있는 누각을 보았는데 담장을 보았던가요? 누정을 보았는데요. 누정에 보면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근데 난간 위로 보면은 다 바깥이 보이는데 난간에 구멍을 왜 뚫었는가? 그리고 거긴 또 난간이 막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는 누워서 보려고 누워서 바깥을 보기 위해서 난간에 구멍을 뚫어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쁜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두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바깥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예쁜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염의 주렴 너머로 낙화 꽃들이 지는데 요자는 얽히고 설키면서란 흐드러지게 어지럽게 날리는구나 나부끼는구나. 제4구는 낙화가 떨어지는 장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느 순간에 확보가 되는 거죠. 바로 3구에서 나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내켜하지 않고 입을 끌어안고 누워있는 그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워야 보는 어떤 바깥의 풍경인 것처럼 나기해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좀 게으르게 했을 때 이분의 눈에 바로 낙화가 요란하게 떨어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놓인 공간, 시간이 되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세상이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소음은 나기죠. 일어나는 것은 느지막하게 게으르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바깥 세상이 아름답게 낙화하는 것을 내 눈에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상황이 꼭 어떤 사람에게 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또 만나는 것, 또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적한 정취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가롭고 또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한적한 정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느긋하죠.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 목표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내가 저곳을 가야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동차 주위에 어떤 풍광은 보이지 않고 목표만 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 자체를 두지 않고 걷다 보면 나도 몰랐던 새로운 세상의 수많은 물상들이 내 눈과 내 마음으로, 내 피부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또 목소리, 또는 새소리, 말소리, 또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저는 소홍의 이 나기음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이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기억해내는 거 이런 의식작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닌 이것을 벗어난 불기하고 무수한 상태, 특별히 어딘가 매어있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내 몸의 상태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나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내 눈에 저 아름다운 세상이 눈에 비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억해내는 것은 대단히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이고요. 시름에 겨운 것은 어딘가에 매어있는 감정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이든 감정이든 애써 인위적인 노력을 또는 어딘가 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있다면 결국엔 만나지 못할 세상을 불기하고 무수한 상태에서 그걸 달리 표현해서 몽교와 정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상태에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을 갖냐면은 나기, 즉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름. 느지막이 게으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만나냐? 낙화요람비하는 그동안은 못 봤던 꽃들이 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는 한적한 정치를 얻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조금 게을러지세요. 게을러지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느리게 사는 것, 또 일 많이 하잖아요. 슬로우 하시는데요. 느지막하게. 물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러 바쁘시겠죠. 근데 공부 안 하셔도 사실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느지막하게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시다 보면은 그동안 못 봤던 것들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연배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게 가능하세요. 연배 젊으면은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여유로워지실 때, 그래서 오히려 일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여유롭다 할 때, 느긋할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는 기쁨을 하나둘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전에 없는 어떤 얘기들을 스스로 저도 끄집어내는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메모들은 하지만은 저도 이게 강의를 하는 동안에 툭툭 터져 나올 때는 저도 모르는 기쁨을 느낄 때가 됩니다. 오늘 사실 터득한 전건요. 기하고 수예요. 그 다음에 이 기와 수를 불기와 무수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험기가 된 마음의 상태, 이게 라였던 것이고 이 순간에 아름다운 꽃지는 어떤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조금 저도 오늘 이후로 게을러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약간은 느긋하게. 그때 또 다른 세상이 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